오늘의 첫 번째 팩트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에요. 오늘 오전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유착을 해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데요. 장윤기 사건이 경찰이 명운을 건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집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사는 곳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수사팀한테 집 주소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의 직전 근무지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였다는 점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벌어진 겁니다. 자, 임 변호사님. 일단 장윤기 부친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수십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뭘 알려준 겁니까? 충격적입니다. 경찰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는요, 당시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도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주소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그 장소를 알려준 것이 바로 경찰이었다는 거죠. 장윤기의 이 주소뿐만 아니라요, 문을 열 수 있도록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전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신청될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정보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중요한 수사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라는 사실, 아들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 비밀번호, 수사 진행 일부 내용 이런 것들 다 수십 번 통화해서 알려줬답니다. 경찰이. 경찰 가족 봐주기 의혹, 이거 경찰은 다음이요. 오늘 국수본부장이 인터뷰에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경찰이 명운이 걸린 사건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왜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가 됐는지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에 가장 기본적으로 증거를 보존해야 될 그 의무를 갖다가 이건 위반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 단순한 어떤 방치라든가 부작위를 넘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력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수사관의 허락하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게끔 해준 것이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좀 더 이제 자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려고 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예컨대 이제 이게 아직 폐기하지 않은 그 휴대폰이 4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먼저 압수를 했었다면 라포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증거 인멸을 하는 어떤 그 기회를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무슨 라포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기의 부친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경찰이 조력을 한 셈이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임 변호사님. 수사팀장과 장윤기의 부친이 수십 차례 통화한 것 말고도 지금 장윤기 부친과 장윤기의 전화통화도 지금 10번이나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팀에서요, 전화를 준 겁니다. 장윤기와 장윤기의 부친이 10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뭔가 범행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유도한다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잘 구슬리는 차원에서 가족과 통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사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너무나도 의혹으로 제기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통화시켜줘놓고 수사 기록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는요, 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0차례 통화를 연결해주면서 지금 경찰 측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던가 뭔가 말 맞추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아버지, 그러니까 통화 상대방이 가족이기에 앞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첫 통화 직후 곧바로 이 아버지는요, 장윤기의 자취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상 강간살인을 입증할 수 있었던 강력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리얼도를 훼손해서 분리해서 버린 그날이 바로 이 통화 직후였던 겁니다.